네, 안녕하세요. 마니마니아 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전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단키트 쪽이 어제 전 거래일이죠. 지금 오늘 새벽이기 때문에 전 거래일에 좀 갑자기 조정이 또 나왔습니다. 에세스바이오도 좀 주가가 빠지는 움직임들 나왔고요. 다음 시젠도 마찬가지고, 그쵸? 시젠도 갑자기 확 눌렸습니다. 뭐 이제 랩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와 주던 친구들도 조금 눌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PCL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견조하게 진행이 됐는데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단키트에 대한 생각들, 뭐 항체 시장 열리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단키트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잘 아시겠지만, 시장을 조금만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또 다시 코로나19 피해주들 위주의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백신이 나올 때마다, 백신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진단주들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항원시장,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를 걸러내는 것만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체 시장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사실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주가의 또 탄력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는데, 일단은 진단키트 섹터 쪽으로,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섹터에 관심이 좀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뭐 수익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갈아타는 거죠. 일단은 나 수익 실현하고 나 다른 거에서 놀다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약간 이렇게 손실 폭이 적으신 분들은 그냥 이 정도면은 나 다른 데서 그냥 빠르게 복구할래, 한 10%에서 15% 정도면 다른 데에서 지금 뭐 이제 항공주라든지, 사실 좀 하루라도 잘 들어가게 되면 바로 복구가 가능한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이면 복구하겠지, 뭐 이런 관점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위에서 몰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장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좀 훨씬 더 높은 가격일 때도 좀 안 파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또 단기적으로 이 짧은 기간에 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거 물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시게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슈나 이제 뭔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뭐 수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혹은 계약에 대한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또 은근슬쩍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는, 만약에 다른 애들 다 올라가는데 수젠텍만 빠진다 이러면은 사실 조금은 더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지금은 섹터 전반적인 부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간 그럼 운용기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를 좀 살펴보면, 인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가 45만 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도 수가 이제 저번에 한 40만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30만을 더 하시면은, 플러스 30만이면은 75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인도가 엄청나게 심각하긴 했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인도를 제외한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백신이 유통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국내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일일 확진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또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확진자 수랑 격리 해제 수는 뭐 비슷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변이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은 마치 언제든지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시장이 사실 움직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가 700명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끝난다?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7월 달에 뭐 마스크를 벗는다는 등 아니면은 이제 백신 맞으면 5인 집합 금지 이런 것들 다 풀린다는 등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지금은 심각하지만 그래 좀 몇 달 뒤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선반영이죠. 기대감이 되다 보니까 선반영이고 막상 그때 되면 아마 그때는 주가가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다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실적 회복이 늦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또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순환매가 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지속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답답하시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이 수젠텍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치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새로운 모멘텀들도 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게 아쉬웠던 게 61선에서 좀 지지가 나와줬으면 버텨줬으면 좀 좋았겠는데 전거래일에 조금은 눌렸습니다. 4%대 눌렸는데 일단 2만원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0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거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2거래일 정도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0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지금 상태에서 좀 상승을 해주는 게 왜 중요한 시즌이냐면 이제 12거래일 뒤부터 120선 내려오다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냐면 근데 60선 같은 경우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계속 빠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120선도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빠질 거고 60선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정도까지는 괜찮으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 단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뚫고 내려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같은 경우는 벌써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또 62, 120을 또 뚫고 내려가는 아무래도 120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동안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주가 계속 내려가면은 이게 같이 하방을 맞아서 되게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20 떨어지고 60 떨어지고 나머지 떨어지면 또 역배열이 또 나와요. 근데 사실 요번에가 좀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드디어 이제 60이랑 120이 이제 골든이 나면서 좀 뭔가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물론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막 지금 바닥권의 주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고점에서 떨어지는 것만큼 길게 이 역배열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크로스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한번 크로스가 됐다가 여기서 계속 이제 크로스 되는 이 기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위아래가 크로스가 됐다가 다시 크로스가 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단기적으로 하방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이 크로스가 다시 되는 이 시점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로스가 돼서 상승하면서 단기 평선 뚫어주면은 이제는 이제 오랜 기간 빠졌던 부분에서 다시 만났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입니다. 보시면은 크로스 됐다가 다시 한번 또 크로스 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에콜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못하면 한 번 더 역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좀 한 번 더 조정이 세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려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 가격이 22,500원, 뭐 2만원 요 박스권에서 조금 유지가 되는 게 좋고, 약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라면은 조금 더 하방을 열기는 열어야 되는데, 사실 또 만원대로 들어가게 됐을 때부터는 또 가격이 뭐 이제 뭐 물론 밸류에이션 쪽으로 본다면은 밸류에이션 해갖고 뭐 영업이익 곱하기 퍼 곱하는 걸로 했을 때는 사실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고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마이너스인 적자인 기업들도 시총 1조 2조 넘어가는 종목군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들어오는 것 치고는 너무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섹터예요. 엑세스바이오라든지 시젠 보시면은 정말 실적이 거의 셀트리온에 버금가는 수준인데 시총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있었던 이 이슈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딱 터졌다가 그냥 사라질 소멸할 그런 이슈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따른 부가적인 뭐 수주라든지 그런 매출 증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가의 상방을 또 견인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봉상으로는 이제 19,200원, 이제 20주선까지 좀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어놓으면 이제 120주선까지도, 일단 하방을 조금 더 생각을 일단 해놓으시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남았기 때문에 이 거래일 정도, 지금 이제 한 4% 정도죠. 여기 4% 정도고, 여기가, 한 6, 7%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일단은 진단 섹터 자체에 조금 하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봉상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주봉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라인이기 때문에 120주선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여기 밑으로 갔을 때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한번 쑥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또 밑에 내려오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단기 주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렴을 일단 할 것이고요. 120주선 같은 경우도 한참 동안 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밑에 수렴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래서 60주선이랑 120주선이 그래도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조금 이제 단기 주선이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사실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조금 여기 매물대에 걸리면서 조금은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잘하면은 주봉상으로 좀 수렴을 했다가 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5월선에 좀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6월달 이제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모양도 보시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양봉이 캔들이 나와서 그렇지, 보시면 저가로 12%가 빠졌다가 고가가 51% 올랐고, 그 다음에 종가가 이제 37% 올라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월봉이다 보니까 지금 또 월 초잖아요. 6월 3일이기 때문에 월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데, 월봉상으로는 저는 이렇게 양봉을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대 양봉이 나온 그런 과거 사례들을 보더라도 다음 월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양봉 캔들을 만들어주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지 아니면은 그냥 캔들 자체로 만들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또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그렇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회사는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120주선 같은 60선 같은 경우는 60분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역별 상태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지지가 왜 나와야 되는지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하고 다시 바뀔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투자자별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이 또 매도를 좀 해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조금은 이렇게 사줬던 것들을 다시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약간의 손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여기서 많이 샀기 때문에 한 10% 정도 지금 기계적인 손절이 나온 것 같아서 예전 패턴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올리는 척 하더니만 또 까당까당 하고 그런 움직임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목군들 보시면은 장 초반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척 하면서 항상 빼거든요. 패대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패턴 보면은 오전장에 조금 올려주는 척 하다가 항상 오전점이 높다가 양봉이죠. 이거 양봉에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는 식으로 하다가 또 막판에 또 올려주고 그런 기대감을 해주면서 자꾸자꾸 부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분봉들부터 좀 돌아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정리했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흐름들이 뭐 수젠텍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섹터별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내가 뭐 결핵이면 결핵 뭐 아니면 치매면 치매 이런 것들 딱 정해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